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에서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아까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못 하시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제 새로 합류하셨는데 먼저 저 그 토론은 토론이고요. 그 조혜진 의원님 좀 환영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된다.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예.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거는 뭐 일반 그 청취자께서 잘 모르시는데, 네. 예, 당은 갈려서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 옛날에 저희 두 사람 다 보좌관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예. 예, 보좌관 때부터 새벽에 조기축구 같이 하던 멤버고,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런데 당이니까 정치적 입장이 사안마다 틀려서, 네. 예, 그렇게 이 논쟁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조기축구에 예. 네, 아니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네.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믿음직스럽고 또 옛날에 공차는 거 보면 네.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뭐 형님 같은 네. 이런 분입니다. 국회에서도 잘 지내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견해가 틀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 같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두 분이 뭐 열띤 토론을 벌이시더라도 뭐 예. 두 그런 분 이제 사이.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서로 또 대변해야 네. 토론의 균형이 맞고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청취자께서도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띤 예. 토론을 벌이시더라도 의는 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갈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 아까 이제 3차 계약 단행한 거에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을 좀 짧게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각 관련 얘기를 더 이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황희, 권칠승 장관 후보자 이분들 이제 새로 이제 문체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두 분 다 의원 출신입니다. 또 그리고 사실 또 언론에서는 이분 두 분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문 대통령이 사실 이번 이제 인선하면서 전문성보다는 국정 장악력, 체제 강화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들 좀 보십니까? 먼저 전재수 의원님.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전문성보다는 국정 장악력. 예. 이게 아니고요. 예. 뭡니까? 전문성과 국정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 전문성도 이렇게 있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칠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었고 산자위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중소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권칠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맞는 인사고 황희 의원도 이제 문체부하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그리고 추진력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황희 의원도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과 당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권 후반기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권력이 누수가 되고 대통령과 정부가 거의 한 1년 정도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영도 안 서고 이렇게들 집권 후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당이든 정당을 초월해서 국민들에게도 비극인 것이죠. 사실 행정부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권력 누수가 되고 이게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집권 후반기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뭔가 이제 장악력을 가지고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장관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성과도 제대로 모아내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의 성과를 모아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것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는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께서는 먼저 좀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인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입각 하마평에 올라 있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해수부 장관으로 지금 하마평 오르고 있죠. 네. 조금 그 점에서 아쉽고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잠깐만요. 방금 아쉽다는 게 저 지금 그러면 전재수 지금 의원이 해수부 장관 하마평만 오를 게 아니라 돼야 된다 이런 이번에 발표됐으면 좋았는데 고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은 탕평 인사를 하겠다, 천하의 두루 인재를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인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그런 인재 풀을 가지고 다양한 인재를 등용을 못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그중에서도 노무현 청와대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던 분들로 인사를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인사까지 이렇게 마치는 흔히 말하는 노무현 시즌2로 끝나버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은 대개 퇴임 이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친위 내각, 정권 보위 내각을 구축하려는 그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걸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런 그 충성심 높은 인사들로 내각을 채워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대통령의 도움이 안 되는 예가 다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성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대로 자기의 실력과 역량,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이번에 구축을 못했다는 점이 나중에 정작 대통령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실망하게 될까봐 좀 걱정도 되고 또 마지막이라도 좀 탕평 인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또 간단히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좀 다가오고 있는데 짧게 좀 살펴보죠. 민주당 쪽은 지금 이제 우상호, 박영선 양대 경쟁 구도로 지금 거의 이제 굳혀졌습니다. 친문 당심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전재수 의원님. 전체 당원이 저희가 한 1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서울만 치면 한 10만 명 이상이 될 텐데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어떤 특정 계파라든지 어떤 특정 이쪽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선에서 결정될 걸로 봅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저쪽 바라보죠.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의원과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문재인 정권 심판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탈환,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범야권이 대동단결하고 특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확실히 이루어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이제 바라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런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당 안에서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필요 없다,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거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보면은 속상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추동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걸 흔들거나 역행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그 감정의 골 때문에
그게 단일화가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단일화 해고가 없는 단일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예.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고 안철수 후보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자기가 후보가 안 되면은 이 독자 출마도 할 수 있고 야권 분열이나 또 표 분산 그걸 통해서 여당에게 어부지리 주는 것도 감수할 수도 있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예.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 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서로 신경전을 하고 기선 싸움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은 후보 단일화 한다, 대동 단계를 한다, 야권 통합한다, 그래서 표를 하나로 모은다, 서울시장 선거 필승한다. 이 대전제는 절대 흔들지 말고 예.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덟 중에서 이긴 해도 제가 한 말씀 짧게요. 예. 없죠. 예, 10초입니다. 10초. 예. 예. 이제 나머지 일이긴 하지만 우리 네.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정치를 한 10년 정도 하시면서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김종인 대표라든지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이상돈 의원 다 떠났고 비판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이 받으면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예. 자, 안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